있는데요. 때로는 사랑이라는 게 참 부질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너무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저에겐 악과 분노 그리고 진흙탕 싸움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 남자와 저는 친구 커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 커플이 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었거든요. 다 같이 어울리면서 그 남자를 만났는데 재밌기도 하고 잘 맞았어요. 그래서 나중엔 따로 연락을 하다가 더욱 가까워지게 된 거죠. 처음 그 남자는 참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그렇게 보인 걸지도 모르지만요. 그 남자는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피부 미용과를 졸업하고 에스테틱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 피부 관리실을 열려고 준비를 하던 때였죠. 당장은 남친이 직업이 없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었지만 그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만나왔어요. 뒷바라지라는 말까지는 거창하지만 그 사람이 공부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나름 신경도 많이 썼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참 좋다면서 자기가 당당하게 합격하고 저에게 청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 남자를 만났던 그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고 결혼해서 아기도 갖고 서로를 위해 가며 함께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제 마음이 그대로인데 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4년 정도의 연애를 하고 그 남자는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제 일보다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던 것 같아요. 그 길로 남자친구에게 선물로 비싼 정장도 선물하고 구두도 선물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좋아했고요. 남자친구가 이제 일 시작해서 자리 잡으면 우리도 곧 결혼하겠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끼리도 결혼 얘기를 종종 했지만 이미 양가 부모님도 찾아뵀었거든요. 저희 집은 어머니가 이혼 후 아버지 혼자 저를 키워주셨어요. 어머니는 이미 새 가정을 꾸리셔서 가끔 연락만 하고 지내는 정도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빈자리가 있을 법도 하지만 아버지가 워낙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아버지는 아버지면서 동시에 어머니이기도 한 존재입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저희 아버지랑도 잘 지냈어요. 인사드린 후에 한 번씩 술자리도 가지셨고요. 아버지도 제 남친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남친네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친네 아버지는 제가 애교가 많고 막내딸처럼 귀엽다며 좋아하셨고 어머니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관리실을 오픈했을 때 어머님도 종종 모셔서 피부관리도 해드렸는데 어머님은 제 덕분에 호강한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손도 야무지고 마사지 실력도 너무 좋아서 덕분에 피부에서 광이 난다면서요. 저도 미래의 시어머니다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돈 한 푼 받지 않고 관리를 자주 해드렸어요. 그렇게 서로의 부모님과도 왕래가 잦았으니 저는 당연히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임용 합격 후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만 해도 참 착하고 저만을 위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일을 하고부턴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점차 무심해지더라고요. 게다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자기를 맞춰주길 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어딜 가자, 뭘 해보자 하면 즐겁게 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제가 어디 가자고 해도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하며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주로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맘때 어머님이 따로 세를 주고 있던 작은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계약이 끝나고
원래 사시던 분들이 나가면서 저희 보고 결혼하면 거기에 살라고 하셨거든요. 나중에 신혼집이 될 집이다 보니 미리 종종 가서 가전제품도 채우고 집도 꾸미고 또 데이트할 때 이용하기도 했었죠. 내내 피곤해하던 남친과는 주로 그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어요. 남친은 잠자리 후 코 골면서 잠만 자고 저는 그런 모습이 내심 섭섭하면서도 공부만 하던 사람이 직장에 적응하려고 고생하는구나 안쓰럽고 좋게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긴 했지만 어차피 결혼할 거였고 또 결혼 후에 아기도 가질 생각이 있었기에 조금 빨리 찾아온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남친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놀라긴 해도 기뻐할 줄 알았는데 표정이 몹시 당혹스러워 보였거든요. 제가 기쁘지 않냐고 하니 기쁘지. 근데 당황스러워서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곧 할 거잖아. 어머님도 슬슬 준비하라고 하셨고. 집도 있겠다. 자기 직장도 생겼겠다. 문제 없잖아. 그렇긴 하지. 병원은 가봤어? 같이 가볼래? 나 좀 바빠서. 자기가 갔다 와서 얘기해줘. 저는 남친의 반응이 섭섭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놀랐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쯤 저는 어차피 결혼을 할 거니 먼저 그 집에서 살고 있겠다고 했어요. 남친과 어머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나중에 말을 바꿔서 하시는 소리가 근데 우리 우민이가 막내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결혼식 올리기 전까진 그냥 내가 데리고 살았으면 해. 그 전까진 너 혼자 살 수 있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마음도 이해를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 집에서 먼저 살고 있고 남친은 한 번씩 집에 와서 밥도 먹고 또 며칠씩 지내다가 가기도 했어요. 남친은 제가 해주는 밥을 좋아했는데 제가 하면 라면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비법이 뭐냐고 하길래 제가 사실은 액젓을 좀 넣거든. 액젓? 라면도 액젓 한 스푼 넣으면 훨씬 맛있어. 찌개나 미역국에도 넣으면 맛있고. 그렇구나. 저는 그때 약간의 입덧이 시작되려고 해서 식사를 잘 못했지만 남친이 잘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이 집에서 남친과 그리고 태어날 아이와 함께 사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의 행동은 점점 심해지고 달라졌습니다.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집에 오라고 해도 잘 안 왔어요. 기껏 와도 밥만 먹고 금방 가더라고요. 게다가 저에 대해 트집도 엄청 잡았습니다. 집이 깨끗한 편인데도 구석구석 먼지는 안 닦느냐고 하질 않나 집에서 음식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안 좋은 냄새 배긴다는 소리도 했어요. 언제는 제가 해주는 음식이 맛있다고 해놓고요. 그리고 제가 해놓은 커튼이나 카페트도 촌스럽고 구질구질하다고 치우라고 하고요. 점차 저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짜증도 엄청 부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면 피곤하다고 대화도 거부하고요. 그맘때 달라진 남친 때문에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예민하고 날카로워질까? 왜 나한테 자꾸 화를 내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요. 남친의 연락 횟수는 점점 줄어들더니 급기야 2, 3일 정도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확인 안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한창 잘 만날 땐 전화도 하루에 몇 번씩 했는데 이제는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보낸 카톡조차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남친이 변해도 제대로 변했다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임신을 했고 아이는 뱃속에서 점차 커가고 있었기에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남친과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해도 자꾸만 피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아버지는 언제 결혼할 거냐고, 왜 우민이가 요샌 연락도 없고 결혼 얘기도 오갈 것처럼 하더니 요샌 아무 말이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둘러만 댈 뿐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 남친이 결국 그 말을 꺼낸 겁니다. 그날은 자기가 먼저 집에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잡채랑 미역국도 만들어 놨거든요. 입덧 참아가며 만들었는데 들어오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어? 미역국 끓였는데. 그 액젓인가 뭔가 그거 썼어? 아, 뚜껑 제대로 안 닫았어? 저는 그 말에 놀라 주방에 가봤습니다. 정말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있더라고요. 저는 음식 냄새 때문에 몰랐는데 남친은 액젓 냄새를 몹시 거슬려 했어요. 어머, 미안해. 닫는다고 닫았는데. 아, 냄새 진짜 구역질 나네. 남친은 그러면서 창문을 팍팍 열더라고요. 저는 남친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액젓이야 음식 만들 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냄새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저렇게까지 말 하나 했습니다. 내가 음식 만들고 나면 바로 환기하라고 했지. 오늘 미세먼지가 안 좋아서. 음식 만들 때 나오는 미세먼지가 더 안 좋아. 너 그런 것도 몰라? 남친의 짜증스러운 말을 들은 저는 왜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근데 자기야, 요새 나한테 너무 말 심하게 하는 것 같아. 짜증도 너무 많고. 네가 짜증나게 하니까. 내가 뭘 어쨌다고. 자기 좋아한다고 음식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깟 뚜껑 좀 안 닫았다고 이래? 냄새도 별로 안 나는구만. 누가 음식 해놓으래? 지 맘대로 해놓고. 뭐라고? 진짜 나한테 왜 이래? 남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서운함에 눈물까지 날 것 같더라고요. 요새 왜 그래? 내가 그렇게 못마땅해?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 걸고 짜증내는 거야? 남친은 제 말에 한숨을 푹 내쉬더니 한다는 소리가 미안해. 나도 좀 예민했어. 그래, 요새 좀 너무한 것 같아. 근데 보영아, 어? 너도 참 눈치가 없는 것 같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남자가 이렇게까지 변한 티를 내면 너도 대강은 짐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힘들다 진짜. 무슨 짐작? 그래, 그냥 솔직히 말할게. 이제 와서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봤자고 그냥 톡 까놓고 말해서 나 너랑 헤어지고 싶어. 남친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헤어지고 싶다고? 솔직히 정 떨어진 지 오래고 너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이젠 좀 그래. 집 비워줬으면 좋겠어. 저는 머리가 다 까마득해지더라고요. 너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자기가 나가라고 하면 나는 그냥 나가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떡하냐? 이제 너한테 아무 감정이 없다니까? 그럼 억지로 그냥 계속 만날까? 그럼 넌 행복하겠어? 우리 아기는? 남친은 짜증난다는 듯 막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수술비는 내가 마련해 줄게. 그리고 위로금도 내가 준비해 볼게. 저는 남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친 뺨을 날렸습니다. 화가 난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제 속에선 분노가 들끓더라고요. 결혼하자고 사랑한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짐짝 치우듯이 저런다는 게 너무 참담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기까지도요.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죠. 사람 감정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 하지만 이건 저에 대한 예의도 최소한의 배려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뱃속의 아이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수술하라고 하고요. 이런 인간이었나 싶어서 배신감에 눈물만 막 흐르더라고요. 남친은 저한테 싸대기 맞고 그대로 그냥 나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습니다. 배가 땡기고 안 좋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죠.
그렇게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던 저는 다음날 어머님께 울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은 저희 집으로 온다고 하셨고요. 저도 참 순진했던 게 그래봤자 자기 아들 편일 텐데 이상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나를 많이 좋아해 주셨으니까 도와주시지 않을까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저희 집에 들어오셨는데 이미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 달라지셨더라고요. 이미 자기 아들하고 얘기가 끝난 듯 했습니다. 저는 통증이 있던 배를 겨우 부여잡고 힘겹게 어머님을 맞이했어요. 무슨 일이니? 어머니, 우민 씨한테 얘기 들으셨죠? 대강 들었다. 우민이 너한테 싸대기 맞았다는 소리도 들었고.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어머니. 예, 너는 젊은 애가 왜 그렇게 꽉 막혔어? 연애하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걸로 이렇게 난리칠 일이야? 너네가 결혼이라도 했니?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저 임신했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너 이러려고 임신했니? 네? 우민이 발목 잡으려고 임신한 거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저 며느리로 좋다고 하셨잖아요. 나 솔직히 너 그렇게 안 좋았어. 어머님의 차가운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말 안 하셨잖아요. 그때야 우민이가 하도 너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게 본 거지. 근데 이제 우민이가 너 싫다는데 내가 너를 계속 좋게 봐야 될 이유가 있어? 어머님, 뱃속에 있는 이 애 우민 씨 아기고 어머님 손주예요. 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때문에 내 아들 발목 잡히게 놔둘 순 없잖아. 어머님은 정말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쌀쌀맞게 저를 대하셨어요. 분명 그 전까지만 해도 저랑 연락도 하시고 웃으며 대화도 많이 했었는데 아예 달라진 모습이더라고요. 우민 씨 임용됐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우민이 마음이 변했다잖아. 근데 나더러 어쩌라고. 왜 나한테 그래? 그럼 저는 어떡해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솔직히 말해서 너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너랑 우민이랑 결혼이 말이 돼? 급이 맞아? 무슨 급이요? 7급 공무원인 우민이하고 다른 사람 마사지나 해주는 너랑 급이 맞냐고. 나 솔직히 너 일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 샵 와서 좋다고 피부관리 받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제 직업까지 비하를 하는 겁니다. 너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 그리고 이번 주 내로 짐 좀 빼줘. 결혼도 안 했는데 여기 먼저 들어와서 산다고 했을 때부터 좀 그랬어. 너 이런 행동에 우민이도 오죽 질렸겠니?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네가 허락해달라고 우기니까. 됐고. 이런 감정 소모하지 말자. 피곤하다. 이번 주까지 짐 다 빼줘.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저도 오기로 버텼습니다. 자기들이 나가달라면 제가 순순히 나가줘야 되나요? 저는 정말 악에 바치더라고요. 내 집인데 네가 뭔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당신들이 뭔데? 뭔데 나를 이런 취급하는데? 뭐? 당신? 그래, 결혼하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귀찮은 짐짝 취급해?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는 울분에 차서 식탁 위에 다 식어 빠진 미역국과 밥을 바닥으로 던졌어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 모습에 어머님이 제가 진짜 미쳤나? 혼자 보기 아깝다. 아주 상스러운 짓은 골라서 해. 헤어지자고 했다고 너처럼 다 안 그래. 상스럽다고요? 그래, 네 꼬라지를 봐라. 얼마나 상스러운지. 우민이가 너한테 왜 질렸는지 알 것 같아. 어디서 어른 앞에서 그릇을 집어던져? 너 집에서 그렇게 배웠니? 당신들 하는 짓은 우아하고? 저는 그렇게 악을 질렀는데 계속 아파오던 배가 그 순간부터 미친 듯이 땡겨오면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허리도 못 펼 정도로 너무 아픈데 그 와중에
뱃속에 애한테 문제가 생겼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통증이 심해 어쩔 줄 모르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님은 왜 저러냐고 막 소리 지르시다가 남친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전화통화 소리를 희미하게 들으며 그대로 혼절했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이미 뱃속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유산이 된 거였어요. 원래도 산부인과에서 유산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 조심하라고 활동도 많이 하지 말라고 해서 일도 쉬면서 집에만 있었던 건데 그 난리를 겪으면서 결국 유산이 된 겁니다. 저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목 놓아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되나 싶더라고요.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제 뱃속에 있던 제 아기였는데요. 제 소식을 들은 저희 아빠 병원으로 급히 달려오시고 남친 멱살잡이까지 했습니다. 남친은 말은 죄송하다 어쩌다 하는데 표정은 아니더라고요. 남친이나 어머님은 제 유산이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죠. 뱃속에 아이가 제일 걸렸을 텐데 이렇게 알아서 유산까지 됐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남친도 남친네 어머니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도 그만하시라고 원하는 대로 헤어져 주겠다 했어요. 아빠는 고소한다고 하셨지만 그때 저는 아무런 의욕도 없더라고요. 사랑했고 가족이 될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한순간 버림을 당한 데다 아이까지 잃게 되자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그저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 집에선 병원비와 위로금을 준댔지만 저희 아빠는 더러운 돈 안 받는다고 하셨고 집에 가서 제 물건도 다 빼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런 미친 것들 잊어버리고 정신 차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나는 앞으로 아무도 믿을 수 없겠구나. 눈물만 나고요. 제 모습에 아빠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집에서 운둔 생활을 꽤나 했습니다. 활동적이고 활발하던 제가 씻지도 않고 방에 처박혀서 멍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허망하게 죽은 아이 생각이 나면 미안함에 또 울고요. 그렇게 3달 정도를 집에 처박혀 지냈습니다. 아빠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 저도 약간은 마음이 추스려지더라고요. 아빠 생각에서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일도 하고 씩씩하게 지내자 싶었습니다. 그런 놈이랑 결혼까지 안 한 거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이다 싶기도 했고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 하면서요. 그럼에도 늘 억울하고 속에 뭔가 채인 것처럼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다시 가게를 열고 일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헤어진 지는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저는 그때 남친을 소개해줬던 친구로부터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때 만나던 남자와 결혼도 했기 때문에 남친과도 여전히 아는 사이였거든요. 안 좋게 헤어진 걸 안 그 친구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서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 남자 이번 달 말에 결혼한다고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진짜였습니다. 남친과 어머님이 나한테 그렇게 대할 때 혹시 다른 여자가 생겼나 의심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이었습니다. 결혼을 한다면서 모바일 청첩장도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알아야 될 것 같다면서요. 저와 그렇게 헤어진 지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미 양다리였고 그래서 저를 급하게 떼어냈던 거더라고요. 제가 임신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겨우 조금은 잊고 지낸다 생각했는데 다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모바일 청첩장 속 남자친구 웨딩 사진을 보고 또 봤어요. 환하고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더라고요. 저와의 일은 흔적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사리가 느껴지고 나도 절대 가만히 안 있는다며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내가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너도 똑같이 망가뜨릴 거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친의 결혼 날짜가 다가왔어요. 저는 준비해둔 서류와 액젓이 담긴 페트병 하나도 준비했습니다. 입덧 참아가며 음식 준비해줬더니 구역질 난다 어쩐다 했던 그 액젓이요. 진짜 구역질 나는 인간들이 누군데요. 저는 심란한 기분으로 결혼식에 갔고 하객들로 몹시 붐볐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제 계획대로 신부 대기실로 곧장 갔어요. 남친이 결혼한 상대자인 그 여자는 눈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내 처지가 슬프고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한참 사진을 찍으면서도 우두커니 서 있는 제가 신경 쓰이는지 힐끗거렸어요. 그렇겠죠. 모르는 사람이 계속 서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하객들과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잠잠해지자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는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누구냐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진기사는 사진 찍으려면 옆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전해줄 게 있어서 이것만 전해주고 갈 거예요. 누구세요? 이유민이랑 오늘 결혼하시죠? 네. 축하는 못 드리겠네요.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뭔데요? 누구시냐니까요? 이걸 열면 제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들고 간 서류에는 태아 사진과 함께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적은 편지, 그리고 남친과 찍은 사진도 몇 개 넣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서류를 전해주고 그대로 신부 대기실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식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남친에게 갔죠. 남친과 남친네 부모님은 저를 보고 저승사자라도 본 양 기함하더라고요. 네가 여길 어떻게 와? 이 사람 결혼한다는데 제가 와봐야죠. 너 당장 나가! 어머님은 주변 눈치를 보며 제 팔을 당기시더라고요. 남친은 얼어붙어서 그 뒤에서 서 있고요. 저는 어머님을 뿌리치고 남친에게 갔습니다. 좀만 더 참지. 헤어지고 6개월 만에 결혼은 좀 아니지 않니? 제 말에 남친은 막 눈치를 보며 저보고 조용히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막 눈을 부라리며 저한테 협박하고요. 너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너 이러는 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눈에 뵈는 게 있는 줄 아세요? 참. 그리고 저보고 상스럽다고 하셨죠? 저는 바로 가방에서 액젓이 든 페트병을 꺼내 남친 바지에 뿌렸습니다. 순식간에 액젓 냄새가 코를 찌르면서 바지가 젖은 남친은 으악 소리 지르며 뒤로 확 물러나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남친이 소리까지 지르자 하객들은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럼 안 미치겠니? 결혼 전제로 임신까지 하고 동거까지 해놓고 하루아침에 유산하고 버림받았는데 게다가 6개월 만에 너는 다른 여자랑 결혼까지 하네?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제 말에 하객들 다 웅성거리며 쳐다보고 특히 여자 쪽 부모님도 놀라서 쳐다보시더라고요. 어머님 온 얼굴을 다 찌푸리고는 나오라며 저를 확 잡아 끄는데 바닥에 액젓 때문에 미끄러져서 그대로 자빠지시더라고요. 고운 한복 입은 상태에서 액젓 위로 자빠지고 옷은 엉망되고 사람들 웅성거리며 쳐다보고 진짜 볼만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버님 부축받으며 외치시더라고요. 경비 불러! 저거 쫓아내 당장! 잠시 후에 웨딩홀 직원들이 달려와서 저 끌어내고 저는 버티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서 저 데리고 갔습니다. 결혼식에서 난동 부리면 이렇게 될 거란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억울하고 미칠 것 같았기 때문에 발버둥 친 거고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찰서로 가게 됐고 경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술도 다 했습니다. 최종적인 선고만 말하자면 저는 사유가 참작돼서 기소유예까진 안 가고 벌금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남친은 저에게 전화해서 너 때문에 결혼 파토 났고 다 끝났다. 가만 안 둔다고 난리쳤고 저는 나도 가만 안 있을 거고
너랑 너네 부모가 나 상대로 한 짓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니 진짜 가만히로 보였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제가 준 서류, 그 결혼한다는 여자가 다 받고 결혼은 당연히 파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집에서 남친네 집으로 할 수 있는 소송은 다 걸 거라고 했다더라고요. 남친 때문에 자기 집안까지 개망신 당했다고요. 게다가 남친네 직장 동료들도 다 결혼식 왔다 보니 이미 직장 내에서 소문도 다 났다고 했습니다. 저와 법적으로 혼인 사이는 아니라서 품위유지 관련 징계까진 어렵다지만 그래도 이미 직장에서 소문이 다 났으니 얼굴 들고 다니긴 힘들어졌죠. 저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솔직히 그놈도 그 꼴이 되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결혼식 직전까지도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고 저도 똑같이 개망신 당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그 일 이후 속이 답답하고 계속 얹힌 것 같은 채증이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서인지 속이 편하더라고요. 남친네는 저 가만 안 둔다고 민사로도 소송 걸 거라고 했고 저 역시도 증거 다 모아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남친네는 저뿐만 아니라 결혼 파토난 여자네 집에서 주는 소송까지 해결하려면 꽤나 골치 아플 겁니다.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벌이겠죠. 저도 준비할 것도 많고 소송 준비하려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그때 그것들이 저보고 나가라고 했을 때 맥없이 당하고 물러나 줬지만 이제는 아니거든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저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악밖에 안 남은 제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이걸 잘 끝내야 다시 제 삶을 되찾을 것 같기도 하니까요. 한때 사랑하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 가끔 기가 막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악연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꿋꿋하게 잘 버티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것들도 자기 아들이 뭘 잘못한 건지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소송도 잘 마무리되고 남은 제 인생에선 좋은 일 그리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